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물가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PI와 PCE 물가지수,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미국은 왜 이 둘 다를 발표할까?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목표 인플레 2%까지 내려가기 전이라도 금리를 내리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 물가지표가 기준이냐?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가 기준이냐? 아니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PI가 기준이냐? 자, 이 두 개가 지금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근원 PCE는 2.6%입니다. PCE는 가장 최신이 5월치예요. 2.6%. 반면에 근원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3.3%입니다. 6월치가 나왔어요. 이번 달 11일에 나왔죠. 자, 2.6%와 3.3% 차이가 0.7%포인트입니다. 이 차이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그런데 목표 인플레 2%까지 내려가기 전, 그렇다면 2%대는 용인이 되는데 3%대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CPI 기준일 경우 아직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실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연준은 CPI를 기준으로 금리 결정한다고 하지 않아요. PCE를 토대로 금리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일까?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CPI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특히 요즘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PCE보다 CPI에 더 주목하고 있고요. 연준도 덩달아서 CPI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CPI 데이터에 따라서 연준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이번 달 11일에 발표된 CPI가 시장에서는 강력한 순환매 이끌어냈고요.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PCE보다 CPI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CPI가 뭐냐?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한테 PCE보다 훨씬 더 익숙한 지표입니다.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 설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CPI의 특징은 뭐냐? 가장 큰 특징은요. 보통 CPI가 주택 가격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주택은 소비재가 아니다. 사용은 하고 있지만 투자 목적이 크다. 그래서 보통 CPI가 주택 가격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은 미포함, 전월세는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CPI는 주택가격 자체를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자가주택인 경우, 본인이 집주인이면서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추정 임대료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은 집주인이 임대료 추정치도 올리겠죠.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이 반영된다. 아주 특이합니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 CPI도 고공행진하게 되는 거고요. CPI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방대한 수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큰 바구니입니다. CPI 바구니, CPI 바스켓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가장 큰 카테고리가 식품, 에너지, 그 밖의 아이템 이렇게 돼 있고, 다시 그 밑에 세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더 세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별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개별 아이템이 현재 미국에 92,000개가 있어요. 2021년 물가 오르기 시작할 때만 해도 82,000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를 더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10,000개 정도 아이템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추적이 물샐 틈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CPI입니다. 자가 추정 임대료 때문에 미국 CPI가 좀 과대 계상되고는 있어요. 그러나 노동부가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 비용을 투입해서 매달 조사에 임하고 지표를 내놓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PCE까지 조사를 하느냐? 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예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CE는 소비 지출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물가 지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경제에서 핵심이에요. 소비 지출이라는 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PCE는 미국만 조사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나라는 다 조사해요. 단 이 나라들은 PCE를 물가지표로는 발표 안 하는 거죠. 미국만 이걸 물가지표로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PCE가 왜 국가 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냐? 특히 미국의 경우 GDP의 3분의 2 이상이 소비에서 나옵니다. 소비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어요. 아니, GDP는 국내 총 생산인데, Gross Domestic Product인데 왜 소비가 GDP 안에 들어가느냐? 생산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중복되면 안 되니까 생산의 맨 마지막 단계가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그 지점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에서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PCE가 중요한 지표라는 건 알겠다. GDP의 가장 큰 항목이니까. 그런데 이 물가지표도 아닌 게 왜 물가지표가 됐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역사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알렌 그린스팬 당시 연준 의장이 보고를 받으면서 야, PCE가 CPI보다 더 강력하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고물가 사이클이 오자마자 PCE를 연준의 물가지표, 공식적인 물가지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FOMC가 1년에 4번 내는 점도표에 물가 전망도 포함되는데 그 물가가 CPI가 아니라 PCE인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자, PCE라는 게 어떻게 조사되길래 소비지출 지표가 물가지표로 변신을 하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주 쉬워요. 계산상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PCE는 상무부가 주관 부처예요. 상무부에서 최종 생산자와 유통사에게 판매 매출을 요청합니다.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출 자료가 명목적인 금액이죠. 지난달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 줘야 되죠. 자, 화폐 가치의 변동을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매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출을 판매 수량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만약에 판매 수량이 지난달과 같은데 매출은 증가했다.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의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이 매출액을 줄여줘야 됩니다. 이 매출액은 떨어진 화폐 가치를 반영 안 한 명목상의 매출액이고 화폐 가치 하락을 보정해주면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죠.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 간단한 계산. 매출을 판매 수량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전월 대비 가격 등락 또는 전년 동월 대비 가격 등락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것의 원래 이름이 PCE 디플레이터입니다. PCE 가격 조정 인자예요. 그런데 이걸 물가 지표로 발표하다 보니까 PCE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게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인 거죠. 다시 말해서 PCE 물가 지표라는 것은 PCE 개인 소비 지출을 계산하기 위한 부산물이다. 이 부산물을 가지고 물가 지표로 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PCE가 CPI보다 더 강력하다고 얘기했을까? 첫째, 대체 효과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많이 오른 아이템 대신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아이템을 선택할 거다. 그래도 소비 수요는 충족된다. 만약에 대체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고물가 고통은 경감된다. 이걸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PCE 물가지수다. 이런 얘기예요. 자, A라는 아이템이 있고 B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A 아이템 가격이 많이 올라서 판매 수량이 줄었어요. 그럼 판매 수량이 준 만큼 가격은 올랐지만 매출도 줄어들 겁니다. 판매가 그만큼 안 됐으니까요. 대신에 A를 원하던 사람들이 B를 구매한 거예요. 그러면 B의 수량도 늘고 매출도 늘었어요. 이 아이템들을 통합을 시켜줍니다. 대체가 가능한 아이템들을 묶어버리면 물가 상승률도 줄어들고 소비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대체 효과가 활발하면 경제가 그만큼 활기를 띠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들의 고물가 고통도 경감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PCE는 보조금까지 가격에 포함됩니다. CPI는 개인 소비자가 자기 지갑을 열어서 직접 지불하는 그 금액이 가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템에 대해서 정부나 자선단체가 보조금을 반을 지급한다. 그렇게 되면 CPI에서는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반면에 PCE는 불변이에요. 맞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업의 매출 자료를 보는 거니까 기업이 그 가격에 팔았으면 누가 보조금을 냈던지 기업의 매출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CPI는 개인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다가 보조금 끝나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죠. 2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CPI는 물가 등락이 심하다. PCE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 급격하다. 도시가스에 정부가 보조금 준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PCE를 보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PCE는 자료가 전국을 망라합니다. CPI는 도시 거주민 한정이에요. 이것도 당연하죠. 기업들 매출 자료를 봤는데 도시 거주자가 이걸 구매했는지 농촌 거주자가 구매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기업한테 자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국을 망라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당연한 거지만 알렌 그린스팬이 보기에 PCE가 더 좋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PCE 물가지수의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가 측정에서 취약하다. 소비자한테 직접 묻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전 단계인 기업한테 묻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선택지 A 대신에 B를 선택한 소비자. 연준은 이 사람의 소비 욕구는 충족됐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충족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좌절된 거죠. 이 소비자도 물가 상승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대체 효과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소비자는 CPI에 더 공감합니다. 더 동조해요.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물가. 이 소비자가 그 물건의 구매를 줄였거나 줄이지 않았거나 그런 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세 번째, 당연한 거지만 PCE는 국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PCE 계산하고 PCE 디플레이터도 계산해 내지만 이걸 물가지표로 발표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미국만의 지표예요. 그래서 PCE는 국가경제의 핵심 지표지만 물가지표로 사용해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결정은 결국은 CPI로 할 거다. 근원 CPI가 3% 밑으로 떨어져야 하지 않겠냐. 적어도 2%대 후반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PCE 물가지수 불편하기도 하고 한계도 있는데 그냥 발표 안 해버리면 어떠냐. 참고자료로만 쓰는 거 어떠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현행 시스템을 당분간은 유지할 것 같다. 미국이 쉽게 변경을 안 합니다. 변경을 한다 해도 물가 정상화되고 한참 있다가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대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